고양이가 갑자기 높은 곳을 피하고 있어요. 겁이 난 걸까요? 평소라면 한 번에 점프하던 고양이가 멈춰섰습니다. 캣타워 위를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몸 어딘가가 불편한 걸까요? 비앤 애니멀 탐정단, 오늘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사건 파일, 고양이가 갑자기 높은 곳을 피한다. 평소에는 식탁, 캣타워, 창틀 위를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고양이가 갑자기 높은 곳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캣타워를 바라보긴 하지만 쉽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안 볼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 걸까? 보호자는 불안한 마음에 지켜봤습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을 피하는 이유, 정말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이제 단서를 통해서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점프하려다 멈칫한다. 보호자는 고양이가 평소처럼 캣타워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뿐하게 뛰어오르지 못하고 몇 번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뛰어오르려다 다시 뒤로 돌아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기억 때문에 조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몸 어딘가 불편한 걸까요? 자, 다음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 착지할 때 흔들리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 보호자는 고양이가 낮은 곳에서 점프할 때도 착지가 어색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는 가뿐하게 뛰어내리던 곳에서도 다리를 휘청거리거나 자세를 흐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착지 후에는 한쪽 다리를 잠시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착지가 흔들리는 모습, 단순한 실수일까요? 고양이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다리나 관절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서 흔들린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보호자는 점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평소처럼 걸어 다니긴 하지만 간혹 몸을 살짝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걸음을 멈추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오래 머물면서도 불편한 듯 몸을 자주 바꾸며 눕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몸을 비틀거린다. 그 정도로 우리 고양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균형 감각을 잡는 데 이상이 생긴 걸까요? 자, 이제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를 종합해 보자. 단서 1. 점프하려다 멈칫한다. 일시적으로도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이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기억 때문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이 바뀌어서 낯선 느낌이 들어 좀 더 올라가는 걸 신중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민한 고양이들은 단순히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망설이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었거나 뭔가 컨디션이 정말 떨어질 만한 일, 예를 들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던지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점프하려다가 멈칫거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겠죠. 반복적으로 높은 곳에 못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않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질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관절염이나 골관절 질환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점프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주저하는 모습이라면 근육의 약화나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점프력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면 척추나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점프하려다 망설이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서 2. 착지할 때 흔들리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발바닥 털이 길어져서 착지할 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졸린 상태에서 몸이 덜 풀려서 착지가 어색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막 깼을 때 자기도 모르게 딱 점프하려고 했을 때 순간 균형을 잃은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상황을 다시 올바르게 바꿔주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미끄럽지도 않고 발바닥에 털도 없고 심지어 멀쩡하게 컨디션이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착지할 때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질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정기관, 즉 내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쉽게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착지 후에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절뚝거리는 증상을 보인다면 관절염 또는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 번 착지를 실패하거나 계속적으로 균형을 잃는다면 신경계 이상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단서 3. 걸을 때 몸을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일시적으로 잠에서 깬 직후라 근육이 덜 풀린 경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이 길어져 걸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잠시 비틀거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바닥에 작은 물건이 있어서 그거를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살짝 발이 아픈 경우에도 약간 이렇게 비틀거리는 듯한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이 반복해서 보여진다면 반드시 질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몸을 비틀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를 들거나 다리 자체가 절뚝거린다면 관절염, 골절, 인대 손상과 같은 다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전반적으로 이상하고 몸 전체가 비틀거린다면 반드시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뇌질환이 있을 때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증상이 반복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에도 초점 잡기가 어려워서 비틀거리는 증상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체크해 주세요. 착지할 때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다리를 드는 행동을 보이는지 체크하기. 걸음걸이가 어색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평소보다 낮은 곳을 선호하며 바닥에서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체크하기. 당연히 다리가 불편하다면 점프할 때 고관절의 통증, 특히 착지할 때 관절의 무리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렇듯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자님들의 꾸준한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 파일을 가지고 또 다른 반려동물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